여러분 1,000만 원 있다면 땡땡 채권 반드시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일단 한번 보시죠. 한전채 3년물 발행금리 4%입니다. 물론 한전채 3년물 발행금리가 좋을 때는요 4.5%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1월 3일에는 4.5%까지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쭉 떨어져서 3.5%까지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다시 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전채는 더 올라갈 겁니다. 왜 더 올라갈 거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전채 발행 많이 해야 됩니다. 작년에 37조 2천억 원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올해도 뭐 이 정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거보다 더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적자가 장난 아니거든요. 2022년에 32조 6천억 원의 적자고요. 2021년에도 5조 8천억 원에 8,500억 원의 적자입니다. 올해 1분기만 지금 예상컨대 1, 2, 3월 5조 3천억 원의 적자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가 나오면 이거보다 더 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018년에 4조 7천억 원의 한전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12조 2천억 원의 한전채 발행했죠. 2022년 37조 2천억 원을 발행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적자가 5조 8천억 원이 5조 8,500억 원이 되니까 2021년 채권을 12조 2천억 발행했고요. 적자가 32조 6천억 원이 되니까 채권을 37조 2천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벌써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에 5조 3천억 이상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올해 채권 발행 안 할까요? 많이 할 겁니다.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안 떨어집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채권 발행을 많이 하는데 이게 금리가 안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시장에 여러분 3년물 사주세요 하고 들고 나갔는데 금리는 낮습니다. 채권 가격은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줄까요? 아무도 안 사줍니다. 내가 채권 발행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내가 금리 많이 줄게요. 그리고 채권 가격도 할인해 줄게요. 이래야지 사잖아요. 이게 채권 가격이라 하고 금리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채권 가격이 높으면 금리는 낮고요.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낮습니다. 그래야지 사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지난해 한전채로 이자 수익을 낸 거 말입니다. 세전 수익률로 따졌을 때 4%짜리를 들어갔는데 이게 수익에 대한 금리에 대한 이익도 먹지만 채권 가격에 대한 이익도 먹거든요.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니까 그만큼 수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전 수익률이 16%가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많습니다. 16%가 넘었다. 한전채 구입해서 16%가 넘었다 그러면 이게 뭐 세전 수익이긴 하지만 대단하죠. 진짜 엄청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작년 11월 28일에 한전채를 24억가량 매수한 고객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객은요. 지금 장외시장 기준으로 평가 차액만 1억 3,7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억 3,700만 원. 액면가가 10,000원이었던 한전채 유통가격이 1,570원까지 올라갔고요. 게다가 여기에서 매매 차익이 5.7%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해당 한전채의 발행금리는 5.99%였습니다. 이게 민간 채권기관의 기준금리는 3.8%였거든요. 그렇게 대비해 보면 한전채를 반드시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익을 많이 내니까.
물론 채권이라는 게 좀 돈을 많이 넣고 사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1,000만 원 있다면 땡땡 채권 반드시 산다. 제목을 그렇게 달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채권 시장에 지금이 기회다.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채권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채권 사는 게 좋다. 이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채를 사지 말고요. 예, 대기업체라고 하더라도요. 예, 저는 회사채 사는 것은 반대입니다. 반대. 금리는 많이 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사야 될 게 말입니다. 국채하고요. 나라가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국채하고 그다음에 특수채라고 이야기하는 공기업이 발행한 거. 한전채는 공기업이 발행한 거예요. 한전이 망할 수는 없습니다. 한전이 망하려고 하면 정부가 돈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국채보다가 한전채가 이자율이 높거든요. 예, 한전채가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 높은 것을 감안해서 저는 여러분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올립니다. 돈이 있다면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안전자산에다 투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한전채 채권 시장에도 눈을 돌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만간 개인 채권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개인 전용 채권들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채권 중에서 말입니다. 회사채에는 눈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채나 예, 이 특수채, 예, 공기업채 이런 데만 눈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말입니다. 굉장히 달라질 거고요. 그 달라진 분위기는 그만큼 시장 전체에 예, 저는 충격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산을 지키는 일도 저는 반드시 말입니다. 여러 포트폴리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충격이 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예, 특히 채권도 안전자산에 속하고요. 특히 특수채는 안전자산 중에서도 이자를 많이 주니까 지금 일금융권보다가 이자 많이 주잖아요. 대신에 안전은 일금융권보다 더 안전하고요. 예,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채권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